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DB갭스 투자대회 금융투자 동아리 설명회를 맡은 리서치센터의 서재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갭스 투자대회의 취지와 일정, 시상 내역 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갭스는 글로벌 어셋 얼로케이션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의 약자로 대회 참여를 통해 학생분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전부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혹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 왜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 실천해 보면서 학생분들이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DB갭스 투자대회 일정은 한 학기보다 조금 더 긴데요. 5월 중순까지 대회 참가 접수를 하고 대회 시작 전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6월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3개월의 예선 기간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팀을 선발하게 되는데 최초 참가팀 중 수익률 기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예를 들어 600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면 수익률 기준 1등부터 180등까지 본선을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참가 신청한 팀의 수가 100팀 미만이라면 최소 70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선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2달 동안 치르게 되는데요. 본선 기간에 수익률 상위 20개 팀과 플러스 알파 팀을 선정하여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결선은 프레젠테이션 대회로 진행하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2회 연속 온라인으로 PT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수익률을 본선과 결선 진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계획서와 운용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수익률 1등 팀이어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에 올라가는 팀들 중 플러스 알파팀은 보고서를 활용해 선정합니다. 자산 배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 수익률로만 시상하기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저희는 운용 철학 우수 부문도 따로 시상을 진행하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 상위 20등까지와 추가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플러스 알파팀 역시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팀은 제출해주신 투자계획서, 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평가에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결선 팀들 중에서 수익률 상위 5개 팀을 선정하고 운용철학 우수 5팀은 수익률 6등부터 20등까지 15개 팀과 플러스 알파 팀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까지 플러스 알파로 결선에 진출했던 팀이 운용철학 우수로 수상했던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용 철학 우수 팀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선 투자 계획서는 대회 시작 전에 한 번 제출하시면 되고 운용 보고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4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결선에 진출하셨다면 프레젠테이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는 투자 계획서, 운용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모두 차후 공지되는 요건에 맞추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배점은 도표와 같이 투자 계획서가 20점, 운용보고서 40점, 프레젠테이션 40점으로 총 100점인데 운용보고서는 매 월마다 10점씩으로 총 40점, 프레젠테이션은 자료 20점, 발표 20점으로 총 40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경험도 좋지만 시상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지 않으시겠죠? 시상 부분은 우수 동아리, 수익률 우수, 투자 철학 우수로 크게 3가지입니다. 우수 동아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3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는 경우가 최소 시상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본선 진출팀 수가 많은 동아리가 시상을 하게 되고 팀 수가 동일하다면 평균 수익률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수익률 우수랑 투자 철학 우수는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결선에만 진출하셔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갭스 투자대회와 관련한 사실들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수상을 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철학 우수팀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저희는 이 투자대회를 통해 학생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으면 하는 취지로 매월 운용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방학, 인턴,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운용보고서가 미제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수익률이 커트라인보다 살짝 낮더라도 이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팀이 꼭 생겨서 통과되는 경우가 매번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제출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쓰기 싫어서 대충 작성한 보고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두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등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하세요. 따라서 결론이 이러한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라는 문단 구조로 작성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차트만 붙여서 장수를 늘린 자료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간결하게 핵심을 얘기해 주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투자 철학과 운용 방식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투자 철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투자 철학이 운용 방식이랑 일치되어야 한다는 건 예를 들어 가격 모멘텀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철학에 적으셨으면 실제로 운용도 그렇게 하시고 리밸런싱 이유도 철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감점 요인은 유명한 책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으시거나 실제로 운용할 때 뉴스만 조금 정리한다거나 그냥 감으로 리밸런싱 하는 경우에요. 저희 대회에서는 투자 철학과 운용 보고서가 같은 맥락으로 작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우수 동아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같은 동아리 이름으로 최소 3개 이상의 팀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선에 진출하는 팀이 많을수록 우수 동아리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대한 많은 팀이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자산 배분 ETF 상품으로 하나만 출시하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내듯이 참여 인원이 많다면 자산 배분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서 본선 진출팀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마지막은 지난 대회부터 추가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다른 팀인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가 매우 유사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동아리인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만 다수의 팀이 같은 날 같은 비율로 대회 기간 내 거의 비슷하게 운용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공부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서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지난 대회까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페널티가 없었지만 현재는 이제 포트폴리오 복제가 의심될 경우 1회 경고 후 탈락 조치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아시아 금융시장 탐방을 대신하여 노트북을 드리고 시상식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해결돼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시상식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제8회 갭스 투자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